평소 건강을 잘 챙기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마다 꿀물을 꼭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속이 자주 쓰려서 꿀물을 마시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일이 잦아졌다며 걱정하셨습니다. 혹시 꿀이 체질에 안 맞는 걸까요? 하셨는데요. 사실 원인은 꿀이 아니라 꿀을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바로 뜨거운 물에 꿀을 타 드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드시는 꿀, 그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상식과 위험한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의 올바른 보관법, 좋은 궁합, 피해야 할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만 담는 어르신 정보TV,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건강 챙기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꿀은 예로부터 약으로도 쓰이던 귀한 식재료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과 기관지 진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천연 당분이면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기력이 떨어진 분들이나 식욕이 없을 때 한 숟갈 드시면 금세 힘이 도는 느낌이 듭니다.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도 있어서 겨울철 꿀물 한 잔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건강음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꿀은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타 드시는 습관, 이게 문제인데요. 꿀은 높은 온도에서 열에 약한 효소들이 파괴될 뿐 아니라 HMF라는 유해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미지근한 물이나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야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꿀은 따뜻한 물에 라는 말만 믿고 팔팔 끓인 물에 넣으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꿔주세요. 또한 꿀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좋은 약이 되기도 해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궁합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꿀과 레몬은 비타민C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조합입니다. 배나 도라지와도 잘 맞아 기관지에 좋고 기침이 심할 때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계피와 꿀은 따뜻한 성질끼리 만나서 몸이 찬 체질의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관절이 쑤시거나 손발이 차신 분께 추천할 만한 조합입니다. 반면에 꿀과 절대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할 식재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입니다. 파의 유황 성분과 꿀의 당분이 만나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파를 달인 물에 꿀을 타서 기침약처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위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꿀은 위에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두유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하신 어르신은 아침 꿀두유 조합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기입니다. 특히 돼지고기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느려지고 위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고기 양념에 꿀을 쓰는 것도 가끔 보이는데요. 설탕이나 과일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속 사포닌 성분과 꿀이 장에서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물 반찬과 꿀이 한 끼 식사로 같이 나오는 경우 배탈이나 체함 증상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찬 우유입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이고 위를 자극하는데 찬우유는 위를 차갑게 만듭니다. 두 성질이 상반돼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꿀 우유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배탈이나 설사 중일 때의 꿀물입니다. 꿀은 장내에서 발효를 촉진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탈이 났을 땐 꿀물보다 보리차나 미음이 더 적합합니다. 또 하나의 주의사항,
기침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에 꿀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가래가 증가하거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은 약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약물과는 반드시 한두 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안전합니다. 이제 꿀의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꿀은 기본적으로 오래가는 식품입니다. 순수 벌꿀이라면 유통기한이 따로 없을 정도로 항균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물이나 첨가물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 꿀이나 벌꿀청은 보관 상태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온 보관이 원칙이고요. 냉장 보관은 오히려 당분이 결정돼 딱딱해지거나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찬장에 뚜껑을 꼭 닫고 항상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젖은 숟가락을 꿀에 넣으면 곰팡이나 발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성인은 하루 한두 숟갈이면 충분하고 당뇨나 간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꿀은 천연이라도 결국 당이기 때문에 과하면 혈당을 올리고 지방간이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꿀을 다량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꿀은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뜨거운 물에 타면 유해 성분이 생기고 파나 두유, 고기, 찬우유 같은 식재료와는 궁합이 나쁩니다. 꿀은 미지근한 물에 하루 한두 숟갈 정도, 그리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도록 좋은 약이 되어줍니다. 좋은 줄만 알고 먹던 꿀, 오늘부터는 진짜 건강하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 어르신 정보 TV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